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19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저도 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었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공유를 해주셨던 그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할리우드 영화가 곧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크립토입니다. 이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릴러 영화라고 하죠. 자,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비트코인 손대면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개봉하시면은 시청하신 분들은 저에게 소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욘사마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용준 씨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한 프로젝트는 국제수산물 거래소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몬이라고 하고요. 이 욘사마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옛날 옛적에 인기를 아주 많이 끌었던 그런 탤런트입니다. 일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했고요. 이 욘사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엄청난 여성 인파를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용준 씨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연예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이것을 두고 이것은 좋은 광고 효과가 될 것이다. 혹은 이것이 망해가는 징조다라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가려져서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만에선 이미 카페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결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한데 이것은 그것보다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자면은 대만의 카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큰 지갑 볼트의 플랫폼 미스릴 대표 제프리 후앙이 암호화폐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제프리 후앙은 이제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 출신이고, 이제 1990년대 서태지, 이 서태지라는 그 고대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서태지와 그 YJ의 양현석 씨, 지금 현재 꽤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또 한 명 이렇게 함께 소돼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후앙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볼트 지갑을 통해서 환전과 사용까지 가능한 토큰 생태계는 블록체인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또한 우리는 오프라인 그리고 연합 브랜드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티켓 플랫폼과 패션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소매업체와 파트너십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타이완이죠. 중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넘버원, 중국은 저리 가.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지갑 업체들 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노레저 S를 만든 그 나노레저 회사에서 자신들의 경쟁사인 트레저 지갑에게 야, 니네들 이런저런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레저는 레저가 밝힌 결함들은 하드웨어 원let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불꽃 튀는 대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발표가 난 사실. 자, 미국의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뽐뿌리아노가 신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되는 IBM 소식입니다. 뉴욕 소재의 투자사가 이야기하기를 IBM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폐 수탁 관리 솔루션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베타 버전이 출시된 상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셔틀홀딩스의 CTO 브래드 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잠재 고객은 은행, 중개인, 펀드, 거래소 및 개인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원하는 고액 투자자 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을 위한 수탁 서비스를 IBM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IBM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은 이제 죄다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BM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또 미국과 러시아에 관한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국가개발기금과 러시아 주요 은행이 합자 설립한 러시아 소재의 은행 에브로 파이낸스 모스나르 뱅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국영 석유회사 PDVSA와 거래했다는 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불똥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반에서 일진 수준이죠. 반 애들한테 야 베네수엘라 내가 왕따 시킬 거니까 쟤랑 말 걸지 마.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걸 어기고 말을 거니까 야 임마 러시아 너도 왕따야. 니네 러시아랑도 말 걸지 마. 뭐 거의 이런 수준인데 미국이 정말 힘이 강하긴 한데 왠지 점점 적을 늘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뭐 러시아랑도 원래 사이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끼리 본격적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또 싸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사우디 관련 소식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죠. 사우디 아람코의 CTO인 아흐마드 코에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품의 품질과 출처를 보장하는 방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원산지 및 품질 추적 방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 비트메인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비트메인이 약 10만 대의 라이트코인 채굴기를 떨이 판매했고 이를 통해서 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다는 보도가 중국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자 비트메인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채굴기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떨이는 아니다. 즉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토큰 게이저가 현재 XML, 모네로, 대시, XVG, 그린 등 익명성 프로젝트들의 시가총액이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익명성 코인들 사용하는데 분명히 이점이 있는 코인들이죠. 자, 일단 전부 다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을 때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들도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XLM 모네로에서 최신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거에 상응할 만한 펌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익명성 코인들은 이제 각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오스트가 아닌 IOST에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되는 것이고 이름은 IUSD라고 합니다. 당연히 IOST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피델리티의 경영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거래로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들의 약속대로 이제 수탁 업무를 시작을 했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 사업을 확대한 이토로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역시 바이낸스가 이렇게 딱 한번 시작을 하니까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점차 신용카드 도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곧 있으면 그 누구나 손쉽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스위프트 아테 총괄. 여기 아테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아테, 무슨 명태 이름 같은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런 줄임말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재치를 발휘해서 썼는데 아무튼 이야기하기를 은행 간 송금에서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내 위치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R3와 함께 개념 증명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홍콩 블록체인 위크에서 나온 그리고 CNBC의 렌 유너가 인터뷰를 하는 데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일본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표 광고업체인 하쿠호도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약 5%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40%가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그리고 59세 이하 일본인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장 때 잘못 들어가서 크게 데이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존버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존버에서 탈출하는 기회가 곧 올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때 일본뿐만 아니라 CNB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CNBC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느냐? 암호화폐 최고점에서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는 법을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다 손해를 봤다고 봐야겠죠. 그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창 최고점에 달하고 있을 때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다뤄가지고 정말 그때 너도 나도 뛰어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 이렇게 추매를 해야 될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매수를 하면 안 될 때 언론에서 다루는 게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8일 호주의 한 초호화 주택 온라인 경매에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활용이 된다. 해당 경매는 비트코인과 BNB 토큰을 지원하며 낙찰 시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기반 경매가 성사된다는 설명이다. 저택의 월세는 4,549달러, 한화로 약 513만원, 이 갑부들을 위한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것을 좌우장평이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화제가 됐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얼마나 삐까뻔쩍한 그런 주택인지 한번 봐야겠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데, 보시면은 이야, 멋있습니다.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고, 이제 해변가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월세 500만원. 굉장히 멋지죠?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갑부가 계시다면은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은 저라면 사겠습니다. 사서 이제 렌트를 돌리겠죠. 부자들이 몰려와서 많은 돈을 주고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장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보시면 좀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카드 게임 같죠? 여기에 좌우장평 카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좌우장평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번쩍 들면서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이제 좀 재밌는 그런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근 미국의 크립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암호화폐 개발자가 2년간 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 가격 하락이 개발자들의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것은 바로 시가총액 상위 100% 프로젝트의 개발자들 대상으로 조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쪽 분야도 이제 실력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능력이 좋은 개발자들은 이제 월급이 기본이 억대죠. 훨씬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과 관련이 된 소식입니다. HSBC에서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이 한국 무역 디지털화에 촉매제가 될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고객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이면 무엇이든 모두 참여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하고 지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역시장의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 은행, 기타 기관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한국은 암호화폐 그리고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죠. 그 반면에 HSBC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본인들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좋은 기회 하나 날리게 생겼습니다. 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 책임 누가 질 건지 모르겠는데, 부디 이제 시민에게 그런 더한 무게를 짐을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적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은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추세를 두고 온라인에서 8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 분석가인 돈 알트, 이 오리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조금 있으면 또 커질 것 같고,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때 알트코인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오리 선생이 보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코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엔진코인.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엔진코인인데, 최근에 320만 달러어치의 엔진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코인이 거래소로 옮겨갔다. 이것은 던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엔진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최근에 거래량이 는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거래량 볼륨이 늘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크립토 인테그리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2월 거래량의 88%가 조작된 거래량이다.
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을 부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거래량과 해당 보고서에서 집계된 실제 거래량의 차이가 가장 큰 거래소들은 비트지, 엘뱅크, 코인빈, zb.co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빗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다음은 저스틴 선의 트윗입니다. 이번에 BTT 토큰과 USDT 트론에 관련된 석세스 성공을 이렇게 기념하는 차원에서 2천만 달러 현금 에어드랍을 하겠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서 더 많은 에어드랍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스틴 선을 팔로우하고 이 트윗을 리트윗하라라는 그런 마케팅의 이제 전략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삼성과 저스틴 선의 트윗을 이렇게 공유를 했었죠. 자, 이것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분개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트론의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스틴 선을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트윗은 진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스틴 선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비탈릭이라든지 그리고 제드 맥켈럽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봐서 장난기가 다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스틴 선을 깔려고 그 트윗을 공유한 게 아니라 재밌어서 다 같이 웃자고 공유한 것이고, 그런 트윗 때문에 트론 가격 안 떨어지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필리핀 마닐라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이야기를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특히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해안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직접 나서서 쓰레기를 치운 사람들에게 5불어치의 5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출해서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국가적인 개망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관여한 사람들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본의 아니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또 주의하도록 하겠는데, 그냥 뉴스를 보면은 이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이제 안 보던가 해야겠습니다. 이 결국은 다 누워서 침 뱉긴데 말이죠. 자, 아무튼 다음은 재밌는 짤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when moon이라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언제 상승하냐, 언제 달로 가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when moon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 떡상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고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광고를 봐주시는 것은 이 브로콜리를 저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더욱더 많은 힘을 받아서 너무 나갔네요. 개소리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